지금 우리 7분의 아주 그 그린 뉴딜에 관한 아주 귀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론자분 못지않게 지금 여기에 초청해서 와 계신 분들이 이 그 그린 뉴딜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저는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그 뭐 의견도 좋고 질문도 좋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농촌경제연구원장 김홍사입니다. 그 그린 뉴딜 차원에서 논의 부분하고 코로나 이후의 어떤 부분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는 뭐 사재기나 이런 게 별로 안 생겼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어떤 협력 체제에서 수입을 기반하에 우리가 전체 경제 구조를 끌어왔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먹거리에 대한 어떤 안정성 문제는 쌀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갖추고 있지만은 우리가 식량 자금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또 한편 우리가 이제 농업 생산 구조가 외국인 노동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순한 물류의 어떤 제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 제한이라는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편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 뉴딜 하면 사실 농업 부분은 녹색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녹색 산업은 맞지만은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저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 그 부분이 또 농업 식량 생산 이 오픈 스페이스하고 또 갈등 구조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 생산과 식품이라는 영역에서 해야 될 게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식량 안보라든지 이걸 할 때 생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의 측면에서는 농업의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스마트화 농업 생산의 스마트화도 중요하고 유통 구조에 있어 가지고 또 변화 뭐 예컨대 제가 나주에 지금 연구를 있는데 나주에 배가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왔다가 광주에 다시 소매시장으로 가는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린 뉴딜과 디지털 전환의 결합이라는 또 새로운 그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내 에너지와 물 이용이라는 것은 직접의 이익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그 농업의 생산 시설과 생활 시설이 그 뭐 체계적으로 도시처럼 계획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촌 공간의 합리적 생산, 주거, 생활 시설의 합리적 공간 배치와 에너지 절감, 거기에 대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물류 유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농촌 지역에서도 중국 같은 사회에서도 알리바바가 모든 유통 구조를 장악하듯이 우리도 디지털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어찌 보면 그린 뉴딜의 또 인프라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우리 사회 변화를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도 또 별도의 논의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여기 오늘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중요성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먼저 뭐 앞에 우리 저 양수길 위원장님이나 또는 저 장희성 원장님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린 뉴딜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하느냐 문제인데 어떤 인식의 출발이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저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 그린 뉴딜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 방식이라든지 또는 경제 산업의 여러 가지 생산 방식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번에 그린 뉴딜은 그런 국민의 생활 방식이라든지 경제 산업의 어떤 생산 방식의 운영 방식의 어떤 틀을 어떤 기본 그 틀을 바꿀 수 있는 기본 어떤 기반을 어떤 구축하자, 기반을 조성하자 하는 그런 데다가 상당히 좀 포커스를 두고 이게 어떤 그린 뉴딜 사업이 뭐
경제 충격 회복을 위한 어떤 일회성 그런 어떤 단발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는 그 후유증만 더 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그 속에서 사업이 디자인이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 말씀을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제가 이제 교통연구원 원장이기 때문에 교통 측면에서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과거에는 교통이 뭐 다른 뭐 경제 그 산업이라든가 주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뒤쫓아오는 여러 가지 통행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통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교통 정책이 많이 늘어나면은 이제 해결하면 된다. 도로철도 건설해서 하고 또 대중교통을 또 집어넣어 또 활성화시켜서 해결하면 된다. 그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면은 그게 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중교통 자체도 이제 싫어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교통 수단으로 돌아가면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혼잡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는 우리가 뭐 혁신도시다. 지금 또 현재 우리 강인수 원장님, 국토연구원이 많이 기여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게 이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의 그런 어떤 신도시라든가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철저하게 자족도시 형태로 가야 한다. 그래서 통행의 근원적인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 점을 이제 앞으로의 정책 변환의 중요한 그 하나의 그걸로 좀 생각을 앞으로 정책에 감안을 해주고, 앞으로 지금 건설하는 3기 신도시도 자족도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지금 계획이 있으면은 그냥 지금은 전부 다 뭐 주택 건설하는 쪽으로만 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족화, 자족 기능을 어떻게 넣을 거냐는 것을 보강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라든가 지금 에미션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게 노후화된 화물차예요. 오래된 노후화된 그 경유 화물차인데, 이게 지금 뭐 수십만 대가 지금, 이 화물차는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 뭐 30년 된 차도 검사만 통과하면 다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 산업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노후화된 화물차를 단계적으로 좀 앞당겨 가지고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앞당겨 가지고 그걸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 지원 내지는 사업 구상을 좀 이번에 뉴딜 사업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을 선언하시긴 했지만 채워 나가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하나씩 좀 채워가고 공감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아까 시장 요금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때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코로나를 대응을 하는 것 보면서 참 많이 성숙됐고 다른 나라 선진국 국민 못지않게 빠른 판단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들도 공감대는 넓혀 간다고 한다라면 또 요금 문제나 세제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희망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간다면 뭐 그동안에는 사실은 다 회피했었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적극 나서고 또 이 SNS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정보들을 습득하고 적응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세계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뭐 유럽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이 큰 나라가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만 먼저 갈 수 있느냐고 어떤 말씀하신 거는 좀 거꾸로 온 것 같고요. 우리 큰 세계 흐름에 지금이라도 좀 빨리 따라가는 게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가야 되는데 뭐 여러 전문가들, 언론, 또 우리 국민들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노력을 거듭하면 다이나믹 코리아로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문대학교 정영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아쉬운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이 자리에 거시경제나 이 뉴딜을 다뤄보시거나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뉴딜 정책은 이거는 샤크요법이에요. 장기적으로 몇십 년 생각하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과 뉴딜을 연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제목처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뉴딜 정책이라면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속가능과 뉴딜을 같은 동일선상에서 본다 그러시면 지금 뭐 거시경제에서 양대 산맥이 뭡니까? 클래식과 케인즈 안에 가장 첨예한 것은 클래식은 놔두면 시장 원리에서 다 돌아가죠. 근데 케인즈안은 그 유명한 케인즈의 말로 좀 제가 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장기 균형으로 가는 거 다 안다. 근데 그때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이게 케인즈의 지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 중에서 일단은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이 그린 뉴딜에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여기 뭐 원장님들 중에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각의 이제 그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 내에서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뭐 에너지 가격 체제라든가 이거는 그 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이건 해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그 시의 적절성과 그다음에 어떤 구체성으로는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리모델링 같은 거는 저는 진짜 이 큰 대규모 어떤 이런 토목 사업보다는 작지만 뭔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다그만 맨파워를 가지고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빨리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쏴주는 것이 그 뉴딜 정책 또 그 방향을 그린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뭐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그 수십 년 동안에 쌓여있던 걸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논의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그 이제 아까 거시경제학 전문가도 좀 더 많이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모시기로 하고요. 관련해서 뭐 지금 아까 경사연에서 그린 뉴딜에 관한 이행 방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 협동 과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우리 정영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거 나온 다음에 하지 지금 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6월달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도 한번 의견 수렴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뭐 그런 점이 고려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예, 저 김춘희입니다. 여기 지금 김춘희, 내용 예. 여기 지금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정부 정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책과 현장의 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부 정책 중에 보면은 정부가 제안한 그린 뉴딜 중에 특히 농업 분야 중에 아까 이제 식량 문제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스마트팜을 적극 확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제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을 결합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현지 농민들의 얘기는 대다수가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에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만큼의 자본력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거는 대단히 그 자본력을 가진 농가에 집중 지원된 스마트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되게 많은 불만들과 이런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과거 첨단 유리온실 산업이었고 그게 이행이 돼서 이명박 정부 때 스마트팜 그리고 다시 그 박근혜 정부 때 또 다시 스마트팜.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농민의 현실과 맞지 않은 그 용어를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좀 의구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던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 들어보니까 스마트팜이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사람 가 있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원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은 향후에 이제 이 개념을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 앞으로 과제에 보게 되거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들을 개념을 명확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목표 개념이나 목표를 명확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앞으로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KI 내부에서는 혹은 경사연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제 발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기관은 작년 초부터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성들 이제 그 정책 연구를 해 왔는데 이제 작년에는 이제 채택이 되지 않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제 그 이제 정부 부서 특히 이제 BH에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판이 굉장히 커진 거 그런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KEI 안에 이 그 그린 뉴딜 뭐 연구단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뭐 개념도 명확하게 하고 관련된 이제 사업도 이렇게 발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KEI라고 하는 데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환적 뉴딜로서의 그 어마어마한 사회의 전환의 대안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그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하는 이제 그 각각의 분야, 그러니까 교통이면 교통, 국토면 국토, 또 경제면 경제, 정말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뭐 그 기관의 박사들만 100명씩 있는 그 기관의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정책 방향을 정한다라는 게 이제 올해 목표입니다. 근데 그거는 12월 달에 나오게 돼 있어서 이제 아마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와 같은 KEI 환경 포럼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사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포럼을 통해서 공론화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내년도에 이제 예산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떤 그 방향을 정할 때 좀 잘못 정하면 아무래도 그것들을 이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급하게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린 뉴딜 논의와 그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부닥치게 될 문제 몇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와 관련해서 목표의 위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부 내에서는 과연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표하는 그런 분들도 꽤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경제 탈탄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이 두 가지 목표 속에서도 위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 탈탄소화가 주 목표다. 일자리 창출은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이라면은 물론 그린 부문의 사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인 건 분명하지만 그거보다 더 아마도 토목건설 사업이 더 일자리 만들어내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슈퍼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윤 원장님하고 조홍식 원장님이 그 정책 정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 뉴딜이라는 것은 과거의 이 경로를 바꾸는 그런 것이라면은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정합성을 너무 따지다 보면은 거기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정책이라는 게 결과물로서는 정합성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할 때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정합성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하고 사회적 논의 속도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회적 논의가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책이 먼저 가면서 사회적 논의가 뒤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녹색 뉴딜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우리 정 교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제도화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갈 여력이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지금 당장 3차 추경에 어떤 사업을 넣을 것이냐, 내년 예산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 항목을 넣을 것이냐가 아마 치열한 지금 그 정부 내 논의 구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조세 문제라든가 또 뭐 풀뿌리 쪽의 어떤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긴 호흡의 논의는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단기와 중기로 좀 나눠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제도화를 병행하면서 중기적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전기요금 문제하고 그 추진 체계 양수길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국가기관경회의에서 원래는 이미 발표를 하고 정부에 제안을 했어야 되는 8대 중점 과제에 속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논의가 조금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올해 내에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고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수용이 될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늦어도 내년 봄에는 전교금 문제와 정부위원회 간의 어떤 그 추진 체계의 지금 혼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제안이 이루어지고 정부도 일부분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제가 건축 리모델링 얘기하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축물이 사실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걸 효율화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에너지 생산 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제로 에너지를 하건 아니면 탄소 중립화를 하건 간에 개별 건물 단위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시민 참여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개별 건축물 단위만 가지고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되는데 어떤 집은 안 되는 걸 그 작은 동네 단위에서 이걸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분산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이제 건물인데 개별 건축물이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게 에너지 교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별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면은 굉장히 많은 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촉발될 수 있는 일종의 그 방아쇠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격과 조세가 중요한데 가격과 조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시발점들을 여러 군데서 만들어야지만 결국 이 문제가 풀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생산자가 될 때 상황이 달라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소비자로서만 있다면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다들 국민적인 소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낮추는 압력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생산자가 될 때는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총론만 가지고 했을 때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제 동참자들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려면은 결국은 대중들 국민들하고 함께 가야 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 모두를 에너지 생산자로 만들 수 있는 그 시발은 건축물 에너지 생산자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환경 포럼의 주제가 한국판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주제 아닙니까? 이게 그린 뉴딜 이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건가 하는 이런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환경 분야에 이제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주로 환경 분야에서 큰 모임을 할 때는
주로 문제점이 터졌을 때 그런 문제합니다. 무슨 수돗물이 사고가 오염이 됐거나 뭐 쓰레기가 뭐 잘 관리가 안 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그런 대응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이제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사회적 대토론회 이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이런 이제 오늘 포럼을 했는데 이제 환경 분야가 또 지속 가능한 분야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그 녹색의 주류화 뭐 그런 말씀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관리하고 이제 또 거기서 소외되는 어떤 그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배려하는가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오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있다가는 지금 당장 바로 급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 비전, 철학을 가지고 계속 노력은 하되 당장 급한 거는 급한 거대로 그런 철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한 걸음씩 어떤 그 노력을 하고 정책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이 오늘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빠르게 30초만 제 마무리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언제 생길까 싶기도 하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정영근 교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하도록 에너지 전환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뉴딜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뉴딜 자체가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만 이게 앞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에 활동하는 젊은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물어봤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여 있는 여기에도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미래 세대가 이런 걸 원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거를 추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세대, 우리가 얘기하는 10대, 20대는 또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X, Y, Z에서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논의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알아야 우리가 그거를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뉴딜에는 역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더 좋은 전환과 이걸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꺼내놓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충돌이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꾸 뒤로 미뤄져 온 게 벌써 20년, 30년이 왔는데 또 뒤로 미룬다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걸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KI 환경 포럼 한국판 뉴딜의 발전 방향 그린 뉴딜 하여튼 오늘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그 인사말 축사도 해주신 김종욱 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토론자분 그리고 또 초청 게스트분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